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165년 역사의 LA시 의회에서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결선 개표에서 데이빗 류 후보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상대 후보 캐롤린 램지를 압도하는 기적을 연출하며 시의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유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개표 초반 부재자 투표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 이래 113개의 투표소 개표가 모두 이뤄질 때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표차는 더욱 벌어졌고 결국 최종 개표 결과 11,269표, 53.85%의 득표율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없었으면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우리 어르신들이 뭉쳐서 저를 한 번 더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예비 선거에서도 2위로 뒤졌고 가세티 시장을 비롯해 허브 웨슨 시의장, 탐 라버지 현직 시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있던 상대 후보였기에 이번 승리는 더욱 값졌습니다. 지역 개발업자의 후원금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편에 서며 정체돼 있는 LA 시의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철저한 아웃사이더 선거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I'm very excited. I think this is a great change for City Hall. David has pledged not to take any developer money, which I think says a lot about his integrity and his character. We're going to hold him to it, though. I know he's going to do a great job. 데이빗 류의 LA 시의회 입성은 한인으로서는 처음이며 아시안으로서도 지난 1985년 중국계 마이클 우 시의원에 이어 두 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 역사의 쾌거입니다. 우리 시민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시의원, 우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되고 싶습니다. 데이빗 류의 이번 당선으로 한인 정치계는 165년 역사의 LA 시의회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 기획,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올해는 일본에서 제16회를 맞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검도가 종주국 일본이나 전통의 검도 강국 한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같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계 문화를 자체적으로 갖게 된 데에는 한인 젊은이들의 뚜렷한 기여와 공헌이 있었습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몸과 마음, 찰나의 순간에서 생사를 가르는 무예, 검도. (3년에) 한 번, 이제 16번째를 맞는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도 장도에 올랐습니다. 철저한 무도 정신으로 아마추어 리즘에 기초한 미국 검도의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지난 2006년 미국 대표팀은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검도 종주국 일본을 꺾고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 여자 대표팀에는 2명의 한인 선수들이 탄생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여성팀의 전적은 단체전 3위. 올해는 반드시 세계 정상에 서겠다는 포부입니다. 저희 이번 대회를 1년 6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한인 선수가 2명이 있는데 그 한인 여자 선수 2명을 주축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목표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대표팀 선수 선발 과정과 1년 반에 걸친 혹독한 대표팀 훈련. 아직은 어린 나이에 한 한인 여검사가 그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고 당당히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선발됐습니다. So for this tournament, we've been practicing for about like a year and a half, maybe about 2 years, and then we've been training every single weekend, every single day, even on our own. 이제 겨우 16. 방년의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에 선발된 유리양의 꿈은 FBI 연방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최연소라지만 그녀의 검력은 이미 10년. 겨우 5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칼을 잡아
이제 세계 무대에까지 섰습니다. Just everyone around me, like I know they love kendo, so it's like a big opportunity for me. And so I'm so young right now, so I'm just really grateful. The ability to do well, I think they're still maintaining it. So outlooks look pretty good. 이제 한인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계 문화 속에서도 그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낙관적인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도 고용이 늘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여전히 시원치 않았습니다. 경제지표 혼조 속에 대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과 실업률의 지속적 감소, 물가 상승률 2% 회복 등 금리 인상 기반 조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1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2분기부터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놓은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일러야 9월이나 그 이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12월부터 0%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연준 회의는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연초 일부 예측과 달리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 지역 한 주택에 4만여 마리의 벌떼가 서식하고 있어 당국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의 한 주택. 천장에서 벌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들의 소음이 계속되자 집에 대형 벌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irst noticed a few bees here and there at night, and then I went out one day during the daytime, and I saw a couple hundred. 벌집 제거 작업만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2층 침실 바닥에서 벌집과 함께 나온 벌은 자그마치 약 4만 마리 정도였습니다. When he opened that area and took the floorboard down, and I saw this hive that was huge and just covered with layers of bees, it was shocking. It was beyond shock. 당국은 집 주변에서 벌떼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벌들은 뉴욕 업스테이트 양봉장으로 이송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미군 장병들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을 보냈을 땅에서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조태웅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이 파상 공세를 벌인 낙동강 전선에 미군은 공수부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당시 29살의 제임스 엘리엇 중위는 야간 정찰에 나섰다가 실종돼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5년,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2살 딸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돼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It has been rough living without you all of these years, Dad. However, we know that you died for a cause that you truly believed in. 실종 장병의 참전비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 그리웠던 남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자 6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족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은 또 다른 이상가족입니다.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한반도로 향했던 미군 가운데 7,800여 명은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찾은 실종자는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Really what I have is images of my father, pictures, and growing up it was more of an absence of my father.
정부가 6.25 전쟁 도중 실종된 외국 장병의 가족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돌연 불허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임기 내에 다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갑자기 거부했습니다. 통보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유엔 본부 측으로 직접 전달됐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란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유엔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기에 방북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다며 임기 내 방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의 방문으로 남북 문제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 총장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 회의장 건물인 네이번 빌딩에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문제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history, Dokdo Island is part of Korea. 재미 한인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거침없이 답변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재미동포 등 참석자들은 에드 로이스 위원장의 독도는 한국 땅 발언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병석 위원장 등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소속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노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아베 일본 총리 방미 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노이스 위원장은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맞아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하는 의회 결의안 채택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6원 5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